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9월 말까지밖에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진행하는 이 컨텐츠가 사실상 체이스다운 NBA 마지막 컨텐츠들이 좀 될 것 같아요. 오프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프리뷰 영상이 좀 되겠죠. 시즌을 프리뷰하는, 또 지난 시즌의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플레이오프나 이렇게 마무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되었고 이번 시즌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팀별로 살펴보는 게 마지막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번 오프 시즌이 좀 심심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은 클레이 탐슨을 내보냈고, 그리고 마카넨 트레이드로 조금 이제 시끌시끌했던 골든 스테이트겠죠. 그래서 오늘은 골든 스테이트의 오프 시즌에 대해 살펴보는데, 매번 그렇습니다만 특히 인기팀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오프 시즌 무브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요. 그런 오프 시즌 무브를 가져간 골든 스테이트가 지난 시즌 대비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거는 또 2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영상이 또 30분 넘어가고 40분 다 되고 이러면은 너무 늘어지는 감이 있어서 골든 스테이트 편은 아마 이제 끝까지 녹음을 해봐야겠지만 2개로 끊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다 매번 사라져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계약 관계상으로도 9월 말까지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꾸준히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든 스테이트의 오프 시즌, 일단 가장 좀 전반부 후반부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골든 스테이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래프트나 FA 시장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제일 시끄러웠던 소식은 폴 조지 트레이드였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상단의 트윗 내용을 보시면 폴 조지가 팟캐스트 나와서 직접 한 얘기입니다. 거의 자기 골든 스테이트 가는 줄 알았다, 이거 던딜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클리퍼스 쪽에서 좀 급격하게 꺾으면서 파토가 났었는데, 저 폴 조지 트레이드가 진행이 잘 안 된 이후에 골든 스테이트 그 다음 스텝은 크리스 폴의 샐러리를 어떻게 킵할 것인가, 그리고 클레이 탐슨의 계약을 할 것인가, 이거였는데 결국에는 크리스 폴 웨이브했고 클레이 탐슨도 댈러스 쪽으로 사인 트레이드로 내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골든 스테이트는 그동안 그렇게 골든 스테이트를 무수히 많이 괴롭히던 사치스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력 강화라고 보기에는 지난 시즌 대비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 골스가 정규 시즌 10위였나요? 그리고 플레인 토너먼트 탈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전력이 내려갔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오히려 있는 거고, 대신에 그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10위에서 1위로 가려면 드라마틱한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드라마틱한 상승을 했냐면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즌 골든 스테이트의 오프 시즌 부분은 사치세는 엄청나게 줄이면서 지난 시즌 대비 비슷한 전력권을 어쨌든 유지했다라는 데 의의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큰 방향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굵직한 부분만 놓고 보자면은 투웨이 계약자나 15번째 로스터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인앤아웃을 다 따지진 않았고, 굵직한 것만 얘기하면 클레이 탐슨이 지난 시즌 대비 이제 아웃이 됐고요. 크리스 폴 아웃됐고요. 사리치 아웃됐고요. 대신 디앤서니 멜튼 들어왔고요. 카일 앤더슨 들어왔고요. 버디 힐드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요. 자, 딜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해볼게요. 사실 이제 골스 거는 제가 저번에 이적 시장 영상 때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워낙 또 오래됐으니까 가볍게 한번 하겠습니다. 클레이 탐슨은 사인 앤 트레이드로 FA 시장에서 내보낸 거고요. 아웃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받아온 거는 TP 트레이드 익셉션과 저 2라운드 픽 2장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 폴의 30밀짜리 샐러리를 웨이브를 했어요. 그러면서 폴은 이제 비보장 계약으로 풀려 나갔고요. 그 다음에 디앤서니 멜튼의 FA 영입, 이게 이제 1년 12.8밀짜리 영입이 되었죠. 그리고 카일 앤더슨의 사인 앤 트레이드로 영입, 이게 계약 규모는 3년 27밀인데 마지막 해 비보장이니까 사실상 이제 앞에 2시즌 정도 보장을 하는 거죠. 스테픈 커리의 자지 계약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계약 기간을 잘 맞춰서 영입을 했고, 이것도 이제 카일 앤더슨을 사인 앤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내보낸 거는 트레이드 익셉션하고 2라운드 픽 수확 권리 한 장, 그리고 이제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레이 탐슨 내보낼 때 받았던 TP하고 2라운드 픽의 일부를 소모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버디힐드도 사인 앤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고요. FA인데 사인 앤 트레이드 형식으로 필라델피아와 사인을 한 다음에 골스 쪽으로 트레이드로 되는 형식으로 이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4년 38밀의 계약을 선수하는 맺었는데, 여기서 보장은 21밀이고요. 1년차, 2년차는 풀 보장이고 3년차의 부분 보장, 4년차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것도 3년차의 일부 보장된 금액
때까지는 내보내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카일 앤더슨과 버디 힐드의 계약은 철저하게 저 스테픈 커리의 계약 기간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버디 힐드를 사인 앤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다는 거는 트레이드로 영입을 한 거니까 뭔가 또 내보냈어야겠죠. 그게 이제 TP하고 2라운드 픽입니다. 이거 정말 심플하게 좀 정리해보면 크리스 폴 웨이브 하면서 덜어낸 샐러리로 풀 MLE를 쓸 수 있게 됐고 사인 앤 트레이드 영입이 가능해지게 됐죠. 퍼스트 에이프론 아래로 내려와서요. 그걸로 디앤서니 멜튼을 풀 MLE로 영입을 한 것이고 클레이 탐슨 사인 앤 트레이드로 받은 거로 카일 앤더슨과 버디 힐드 영입을 또 이제 그 애쓸 갖고 해낸 겁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근데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나 풀 MLE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즌 중에라도 퍼스트 에이프론 하이드캡 라인 아래 위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드라인 때 사치세 라인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현재 골든 스테이트는 의외로 사치세 리셋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골든 스테이트의 현 로스터 상황을 완벽하게 조금 체크를 하고 갈게요. 골든 스테이트는 현재 14인 로스터예요. 로스터 자리 한 자리 남았죠. 근데 지금 골든 스테이트의 샐러리를 보면 왼쪽에 샐러리표 아래에 그 176점 몇 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위에 워즈 기자의 트윗을 보시면은 퍼스트 에이프론에 178점 몇 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 MLE나 사인 앤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의 시즌 중에 저 캡은 178밀 8.132밀 저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176점 몇 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베테랑 미니멈이 한 3밀 좀 넘거든요. 그런 계약이 여기 잡혀 들어오면요 골든 스테이트는 저걸 초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15번째 로스터로 미니멈 선수를 끼워 넣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에 계약하는 사람들 조금 조정해가지고 한 3점 몇 밀 만들어놔서 15번째 선수까지 채우고 시작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샐러리 계산 실수한 겁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즌 중에 바이아웃 선수를 계약하면요 연봉이 풀 시즌 연봉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게 뭐 우리 직장 생활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만 출장 경기 수나 이런 거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하면은 베테랑 미니멈이 3점 몇 밀인데 시즌 중간에 특히 뭐 데드라인 근처에 가서 바이아웃 선수 잡으면은 시즌 초반에 주는 연봉의 한 3분의 1, 뭐 2분의 1 이 정도 금액에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골든 스테이트가 저계약을 할 수 있어요. 지난 시즌에 레이커스가 스펜서 디니디를 영입할 때도 이제 미니멈보다 조금 큰 금액으로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반에 베테랑 미니멈 주는 것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했었죠.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가 시즌 진행하면서 15인 로스터를 완성할 수 있어요. 에이프런 라인 아래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15번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지만 시즌 진행하다 보면 채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시즌 진행하면서 아니다 싶으면요. 지금 176점 몇 밀인데 위에 지금 워즈 기자의 트윗 보시면은 럭셔리 텍스 그러니까 사치세 라인이죠. 저게 170점 몇 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골든 스테이트가 6밀 정도만 덜어내면은 사치세 라인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사치세 라인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 이후에 사치세 내는 연도들에서 징벌적 사치세냐 아니냐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 달라집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과거에도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죠. 그 클레이 탐슨이 부상 당하고 케빈 듀란트가 떠난 다음에도 디안젤로 러셀을 사인 앤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그 시즌에도 처음에 달리려고 했었는데 뭐 그린의 부상, 커리의 부상 이런 것들이 겹치고 디안젤로 러셀과의 조합이 잘 되지 않으면서 결국에 골스가 그 시즌을 접었는데 그때도 그래서 트레이드 데드라인쯤 가가지고 골든 스테이트가 했던 부부가 그때 뭐 글렌 로빈스 3세 그 다음에 그 누구였죠? 지금 또 뛰고 있는 선수인데 뉴욕에서 뛰었다가 이번에 디트간 이름 기억 안 나서 찾고 왔습니다. 알렉 벅스였죠. 네, 그런 선수들을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샐러리 덤프성 트레이드를 해내면서 사치세 라인 아래로 내려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골스 사례를 든 것이고 골스 말고도 시즌 진행해보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사치세라도 절감하자 그런 마인드로 이제 저렇게 덤프성 트레이드 하는 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팀들이 캡룸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저런 운영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골든 스테이트는 6밀만 덤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6밀만 줄이기 때문에 저게 안 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골든 스테이트가 모두 염두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좀 이제 새로운 CBA에서 복잡해진 게 뭐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로 선수 영입하면 샐러리를 덜어내는 트레이드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려 있어서 제가 이게 두 번째 아이디어는 새로운 CBA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조금 살펴는 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저 룰이 다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요. 이 부분은 애매모호하게 전해드리는 점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골든 스테이트가 지금 이번 시즌
시즌에 어쨌든 뭐 형식은 사인 앤 트레이드더라도 계약을 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앤서니 멜튼, 버디 힐드, 카일 앤더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계약을 준 선수가 3명인데 단연 계약자도 있고요. 첫 시즌 연봉 면밀 조정 못해가지고 골든스테이트가 저거 지금 베테랑 미니멈도 못 잡게끔 14명의 로스터를 맞췄다. 이거는 이제 실수라고 보기에는 저런 거 좀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액을 플랫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첫 시즌 금액을 적게 뭐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든스테이트가 저걸 뭐 실수로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데드라인 때 그래서 가서 저는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저 덤프에서 6밀 줄이는 아이디어도 제도상 이제 CBA 제도에서 하자가 없다면 페이튼 이세나 루니 그리고 이제 모제스 무디와 연장 계약이 걸려 있는데 무디 쿠밍 가면 모를까 무디는 사실 지금 들어온 선수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중에서 뭔가 좀 이제 트레이드로 전력을 업그레이드 하든지 아니면 사치세 라인 아래로 가려고 덤프하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영입된 선수들을 살펴보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번에 이제 기록은 한번 적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디앤서니 멜튼 지난 시즌에 27분 가량을 뛰면서 11.1점을 넣었고요. 이 선수는 이제 백코트에서 수비력이 강점입니다. 공격에서는 롤을 몰아주면 이제 효율이 급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선수고 실제로 야투가 40%가 안 되죠. 근데 스틸은 1.6개로 출장 시간 대비 굉장하고 턴오버보다도 스틸이 많은 선수예요. 그리고 3점은 옆에서 이제 보조 핸들러로서 역할할 때 충분한 가치를 보여줬고요. 5.6개나 시도해서 36%면은 사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죠. 그 다음 카일 앤더슨. 사실 이 선수는 정말 다재다능하죠. 이 선수가 이제 빅포워드로 뛰는데 어시스트가 22.6분 뛰고 4.2예요. 이거 36분으로 환산하면 거의 7개, 8개. 그러니까 이 정도 어시스트 기록하는 빅포워드가 사실 르브론 제임스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트 위에서 뭐 출장하는 시간은 전부 이제 르브론에 비해서 적겠지만 그 정도의 이제 리딩 능력이나 코트 비전을 겸하고 있는 선수가 카일 앤더슨입니다. 실제로 드레이먼드 그린 같이 패스 잘하는 빅윙처럼 뛰는 4번 선수가 골든스테이트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앤더슨은 그런 부분에서 좋은 영입으로 보이는데 다만 단점은 안 그래도 쿠밍가도 3점 안 던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 선수도 3점을 0.6개 시도해서 22.9%밖에 안 되고요. 이 선수가 별명이 슬로모잖아요. 근데 골 밑에서는 자신의 액션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가미해가지고 느린데도 못 막는 선수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슈팅 모션에서 사실 슛 릴리즈가 느린 건 솔직히 장점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3점 같은 경우에 상대 수비가 거리를 멀리 두고 컨테스트해도 충분히 컨테스트가 돼서 저 시도 개수도 적고 성공률도 떨어지는 결과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투 성공률 이런 거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슈팅에 강점이 있던 선수는 샌안토니오 시절부터 아니었고요. 자, 그다음 버디 힐드인데요. 버디 힐드는 나이가 은근히 많은 선수고 지난 시즌에는 사실상 커리어 로우 시즌을 좀 보냈습니다. 자랑하던 3점슛 시도 개수도 6.8개밖에 안 됐고 일단 득점력 자체가 많이 내려와서 12점에 그쳤는데 물론 인디애나에서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되고 이런 환경도 감안은 해야 합니다만 인디애나 시절이나 필라델피아 시절이나 사실 기록은 대체로 좀 비슷했어요. 그리고 저런 효율을 보였고요. 결국에 지난 시즌 대비 지금 건강, 그러니까 세 선수가 다 건강한 편이고 윙뎁스, 버디힐드도 윙으로 볼 수 있고 카일 앤더슨은 4번, 사실 뭐 빅윙 선수로 좀 봐야 되고요. 2, 3번 윙으로 보기엔 좀 느립니다. 그리고 디앤서니 멜튼은 2, 3번 윙으로서 앞선 수비 딱 해줄 수 있는 선수죠. 그런 부분에서 보강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골든스테이트에 영입될 때마다 이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좋은 영입이건 아닌 건 간에 골스에는 사실 BQ 낮으면 그 농구에 적응을 하기도 어렵고 커 감독이 싫어하는 티 팍팍 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팀에 영입된 것과 별개로 골든스테이트의 영입을 봤을 때는 저 BQ가 괜찮은가 이걸 꼭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BQ 낮은 유형의 선수들은 사실 없어요. 다들 베테랑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영입은 실질적으로 로스터 자리 3자리를 채우는, 그러니까 저 중에 나가리 되는 선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영입들이기 때문에 이제 골든스테이트 팬분들도 많은 만족감을 표하고 있고요. 실제로 스티브 커 감독이나 커리나 그린도 모두 이제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기사로 많이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그 하단에 있는 트윗 내용도 그런 건데 20득점 이상 해줄 수 있는 이 옵션의 부재, 이게 사실 클레이 탐슨의 부상 그리고 케빈 듀란트의 이적 이후에 골든스테이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부분이고 조던 풀이 실패하면서 지난 시즌에 더더욱 두드러져 보였던 부분인데 뭐 커리가 그 연장전에서 60점 넘겨 넣고 지고 뭐 이런 경기까지 있었죠. 이 옵션의 지원이 부족해서요. 근데 이 부분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욕을 먹던 클레이 탐슨이 시즌 평균 득점이 18득점이었어요. 근데 위에 있는 선수들 중에 지금 12점, 11점 이건데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12점이나 11점은 주전급 플레잉 타임 몰아주면 그냥 나오는 스탯이에요.
지난 시즌 초반을 그렇게 말아먹었던 앤드루 위긴스가 13.2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플레잉 타임 받으면은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점수 정도로 저 선수들이 넣었다는 건데, 물론 위에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커리어 로우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지난 시즌 기록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탐슨보다도 득점 볼륨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이 옵션 부재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긴 있습니다. 왼쪽 트윗도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사실 이제 2부죠. 제가 아까 이제 1부, 2부 좀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너무 조각들을 잘 채웠다. 근데 그래서 이 옵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는 얘기에서 이제 마카넨 트레이드 얘기가 좀 있었는데, 라우리 마카넨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마카넨은 지난 시즌 기준으로 연봉이 20mm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즌에 원래는 연봉이 20mm 안 됐어요. 지금은 연봉 재협상이라는 특이한 거래 가지고 연봉이 올라갔는데, 골든스테이트와 트레이드 루머가 나올 당시만 해도 새로운 시즌에 연봉이 18mm인가 19mm 됐습니다. 근데 23.2점에 8.2개 리바운드 막 이렇게 기록하고 3점을 저 키 큰 빅맨이 8개 시도하는데 39.9%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야투 효율 보면 180 클럽입니다. 지난 시즌 보스턴도 우승할 때 포르징기스가 그렇게 짧게 뛰는데도 진짜 엄청난 그 효과를 갖고 왔잖아요. 최근에 저런 유니콘류, 키 커서 세로 수비되고 기동성이 느리지 않은데 3점 이제 멀리서 빵빵 던질 수 있는 이런 유니콘류 빅맨들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마카넨의 영입도 포르징기스로 활용 점정을 했던 보스턴의 케이스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지적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마카넨은 포르징기스보다 훨씬 건강하고 볼륨도 이제 많이 채워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가 이번 시즌에 연봉에 큰 지출을 주지 않으면서 이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카드가 마카넨이었어서 저도 이제 마카넨 영입을 골든스테이트가 좀 했으면 하는 입장이었고, 그때도 그런 영상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골스에 사실 여러 가지로 아주 부합하는 선수가 마카넨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새로운 CBA의 영향으로 워낙 조용한, 지금 이제 많은 팀들이 셀러리 캡을 채워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셀러리 캡 리셋하는 식의 그런 이제 운영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트레이드들은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조용했던 오프 시즌이라서 주목을 사실 받은 거지, 마카넨이 유타를 떠나길 원했고 골든스테이트행을 고집했느냐, 뭐 이런 것부터가 의문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소문이 과장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딜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있지는 않았더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7월에 얘기가 처음 나왔고 이때는 떠들썩했던 게 맞고, 7월 이후에 8월에는 사실 올림픽이나 다들 뭐 휴가 가고 이래서 뭐 실질적으로 협상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을 것 같고요. 그냥 마카넨이 연장 계약하고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물론 저도 뭐 이제 유튜브 수익을 생각하고 영상 만들어야 될 걸 생각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알고 현실성 없다는 거 알면서도 어거지로 영상 많이 만들고 뭐 이랬던 시절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떠들썩했던 거에 비해 사실 이제 그 전에 뭐 카일 어빙이나 케빈 듀란트가 브루클린에 있을 때나 뭐 러셀 웨스트브룩을 레이커스에서 내보내려고 했을 때나 이럴 때만큼의 실체도 좀 없었던 딜이긴 해요. 이거 이제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로 괴리감이 있게 끝났냐면요, 골든스테이트는 모제스 무디에다가 드래프트 픽 패키지로 마카넨을 얻기를 원했는데, 사실 이건요, 마카넨이 만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슈퍼스타들이 걸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찔러온 부분도 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저거보다 더 줬어야죠.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슈퍼스타가 연장 계약 거부해버리면 구단은 1년 후에 얘가 걸어나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트레이드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사실 근래에 많이 있었잖아요. 2010년대 이후에. 근데 마카넨은 사실 이런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마카넨은 유타와 연장 계약을 할 의사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가 갑의 입장에서 저 정도 대가만 지불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추진할 만한 동력이나 어떤 모멘텀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엄청난 괴리감만 확인한 채 드라마가 종료되었는데, 이게 어떤 괴리감이 있었냐면, 마카넨에 대한 이제 골스의 제안은 무디를 골자로 하는 픽 패키지인데 셀러리가 안 맞으니까 아마 셀러리 필러로서 페이튼 이스나 루니 같은 선수를 넣겠다는 얘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마카넨에 대한 유타의 제안이나 기대치는 어느 정도였냐면, 포지엠 스킨 무조건 넣어라, 그리고 1라운드 픽 3장에 1라운드 픽 수락 권리 4장, 소위 말하는 이제 1라운드 픽 이제 풀 패키지죠. 저거 다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마카넨이 유타와 연장 계약 의사가 있으면 유타가 키를 쥐고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유타 기대치에 가깝게 갔어야 되는데 골스는 그렇게까지 지불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뭐 골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팀들이 유타에게 얼마나 달라들었고 마카넨 트레이드를 문의했고 어떤 루머가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데니 에인지 그 사장이라면 진짜 언플의 달인 아닙니까?
언플 뭐 이렇게 올려치기의 달인이 된 에인지인데, 그런 에인지 사장 입에서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루머가 많이 없었죠. 다른 팀들도 마카넨에 대해 그렇게까지 안 달려든 거 보면은 솔직히 이제 마카넨이 유타를 떠나기 원하는지부터 불분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나서지 않았던 건데, 골스가 여러모로 상황이 좀 부합해서 관심을 보이니까 에인지가 이때다 싶어서 호구 잡아보려다가 골스가 안 넘어가니까 뭐 잘 안 되고 끝, 그냥 뭐 이 정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뭐 이제 마카넨이 골스행을 푸시한다든지 아니면 연장 계약 의사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막 유타 프런트와 면담을 해서 나는 이제 떠나고 싶다, 아니면은 혹은 뭐 이런 건 있죠. 떠나고 싶다라고는 슈퍼스타들이 대부분 조금 이제 안 그래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계속 이기고 싶다, 우승을 하고 싶은데 우리 팀의 방향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를 보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사실 마카넨이 프런트 쪽에 푸시가 좀 있었다면은 뭔가 진행이 좀 됐을 텐데, 전개가 있었을 텐데, 마카넨이 골스행이 진행된다면 이제 받아들일 마음까지는 있었습니다만, 골스행을 적극 푸시하고 나는 이기고 싶어, 유타에서 내보내줘, 이렇게 엄청 강력하게 뭐 이적을 원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마카넨은 이제 팀 친화적인 계약을 맺고 끝났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마카넨이 유타에서 이제 어떻게 남아서 유타의 플랜이 어떻게 되고 이런 유타 영상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골스 관점에서만 보면 이제 마카넨 트레이드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이거 끝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으로 인해서 연장 계약 이후에 뭐 몇 개월 동안 트레이드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마카넨은 이제 유타의 남은 캡룸을 이용해서 연봉 재협상 후에 연장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마카넨은 더 이상 18밀짜리가 아니에요. 마카넨이 원래 다음 시즌 연봉이 18밀이었는데 연봉 재협상이라는 특이한 걸 통해서 다음 시즌 연봉이 18밀이 아니라 42.2밀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봉을 재협상해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즌 연봉은 42.2밀이 됐고, 그 다음 이후 4시즌간에 196밀짜리 연장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마카넨은 이제 잔여 계약이 다음 시즌 포함해서 총 5년 동안 238밀짜리 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골스가 생각하는 무디 골자의 패키지는 이제 셀러리 자체가 저 42.2밀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카넨의 트레이드 가치가 골스 입장에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골스는 다음 시즌 지출을 좀 적게 하고 전력을 유지하면서 이런 게 목표였기 때문에 18밀짜리 마카넨이 매력적이었던 건데, 이제 42.2밀짜리 마카넨이거든요. 42.2밀짜리면 좋은 선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스 입장에서도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는 골스뿐만이 아니고 사실 미칼 브리지스가 브루클린에서 연봉이 저렴하게 묶여 있을 때 지금 이제 트레이드가 좀 그 뉴욕 쪽으로 거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카넨이 저렇게 저렴할 때 트레이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 미칼 브리지스 케이스보다는 오히려 잭라빈 케이스랑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잭라빈처럼 부상당하고 먹튀가 될 거다라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잭라빈이 10밀 대 연봉에 묶여 있을 때는 레이커스랑 뭐 트레이드 루머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연간 40밀짜리 그 거대 계약을 맺은 이후에 지금 잭라빈 어떻습니까? 물론 부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잭라빈은 악성 계약으로 분류되면서 저 샐러리 아무도 안 받아간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카넨도 이제는 연 40밀짜리 계약이 5년 남은 선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마카넨이 아까 그 평균 기록 23.2점에 8리바운드를 해줘야 되는 선수가 된 거지, 해주면 고마운 선수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선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마카넨의 트레이드 가치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구단들 특히 뭐 이제 골스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42.2밀짜리 마카넨을 골스가 영입하려고 달려들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또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골든스테이트 쪽을 이제 1차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길어지는 거는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골든스테이트는 14자리 채웠습니다. 지금 당장 한 명 추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식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갑자기 15번째 스팟에 베테랑 미니멈 계약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온다면 이제 연장 계약 소식 관련한 루머들이 좀 나올 수 있죠. 그게 이제 쿠민가와 무디고, 왼쪽에 보시면은 쿠민가는 지금 뭐 200밀짜리 총액 계약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모제스 무디는 연 11밀에서 한 13밀 정도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두 선수가 그동안은 루키 스케일 계약에 묶여있어 쌌는데 이제 비싸지고 있습니다. 쿠민가와 무디의 기록을 보시면은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출장 시간 자체가 쿠민가도 시즌 평균 30분을 못 뛰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준주전 정도 되는 거죠. 식스맨 정도의 플레잉 타임이지 주전급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무디도 17.5분. 사실 무디는 주요 로테이션에 꾸준하게 들어간다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왼쪽에 나오는 연봉만큼을 받는 게 지금 당장
사실상 쉬워 보이진 않아요. 일단 연장 계약 전에 조던풀만큼도 보여준 게 없거든요. 조던풀은 그렇게 빨리 연장 계약을 골스가 줄 수 있었던 게 우승에 공헌을 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통할 수 있는 선수구나. 물론 라운드별로 좀 다르긴 했지만 부분적으로는 통할 수 있는 선수구나라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던풀은 연장 계약을 빨리 받았는데 사실 쿠밍가는 지난 시즌에 물론 이제 커 감독이 늘 쿠밍가를 억가하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 잘 안 쓰죠.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사실 조던풀만큼도 임팩트 있게 증명한 부분이 좀 없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신체적인 사이즈와 나이 그리고 포지션의 우위 이런 거는 이제 쿠밍가 쪽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쿠밍가가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200밀짜리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골스가 지금 먼저 연장 계약을 미리 해줄 이유는 없어 보여요. 안 그래도 저 이제 조던풀 연장 계약 빨리 줬다가 사실 골스가 크게 한번 대여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하는 거를 볼 것 같고요. 지금 또 이제 시장 상황이 조던풀 때하고는 다릅니다. 조던풀 때는 비슷했던 앰퍼리 사이먼스, 타일러 히로 이런 선수들도 다 연장 계약 받아들고 뭐 좀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NBA에서도 그랬습니다. 돈 잔치를 좀 할 때였고 지금은 경기 안 좋거든요. 이제 구단들이 샐러리 캡의 여유분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FA 선언하고 나간다고 한들 그런 샐러리를 줄 구단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밍가와 무디는 원하는 값 받고 남고 싶으면 이번 시즌 아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로 정리합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큰 소식 없이 이대로 시즌을 시작하는 건 매우 유력해 보이고 데드라인 때, 데드라인이라고 하면 시즌의 한 3분의 2가 진행이 된 상황이죠. 그때 관련해서 이제 연장 계약 관련한 과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를 연장 계약 할 거면은 이제 뭔가 해줄 수도 있고 이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걸어나갈 수 있거나 오프 시즌에 RFA로 풀리기 때문에 뭔가 풀어주거나 그냥 이제 트레이드를 해버리거나 이런 수 있겠죠.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자면 쿠밍가 하면 뭐 이제 금액이 문제지 연장 계약은 당연히 할 텐데 무디는 사실 인상 깊은 모습 못 보여주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최대 4년간 버디힐드를 골스가 쓸 수 있고 카일 앤더슨도 최대 3년까지 골스가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데 무디를 이제 10몇 밀 주고면서 쓸 거냐 저 선수들 쓸 거냐 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15번째 로스터 스팟이 미지수가 되면서 개인적인 우려는 이제 빅맨 쪽에 좀 있죠. 사리치는 떠났어요. 그리고 루니가 지난 시즌 급격하게 내려왔죠. 그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이제 나이 많은 디그린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은 늘 이상한 기행에 따른 징계 이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남은 게 이제 그럼 트잭대인데 야 이거 루니, 디그린 그리고 트잭대만으로 안정적인 시즌 운영이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트잭대 같은 경우도 크리스 폴이나 클레이 탐슨이 벤치에 뛰면서 이 선수들과의 호흡에서 수혜를 좀 많이 봤었는데 트잭대가 이제 과연 그 커리를 제외한다면은 뭐 디앤서니 멜튼이나 버디 힐드는 리딩이나 패싱에 그런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대2에서 떠먹여줄 수 있는 선수가 없을 때 트잭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죠. 그리고 이제 카일 앤더슨, 슬로모가 4, 5번으로 뛸 수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공격에서의 롤이 드레이먼드 그린처럼 빅윙 그리고 뭐 4, 5번스럽다 뭐 이렇게 스트레치형 빅맨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거지 수비적으로 4, 5번 수비를 할 수 있는 사이즈의 선수는 사실 아닙니다. 3, 4번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자세한 것은 지난 시즌 골스와 달라진 부분과 비교해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골든 스테이트의 다음 시즌을 좀 전망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로스터적인 부분은 오늘 마무리를 했고요. 로스터적인 부분은 오히려 연장 계약이 걸려 있어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외부 영입은 사실 골든 스테이트가 지금 퍼스트 에이프론 하드캡에 걸려 있기도 하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이렇게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은 골든 스테이트 2부가 될 것 같고요. 팀별로 프리뷰 영상 물론 40개 팀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을 계속해서 하는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